네, 안녕하세요. 엄명정입니다. 손수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신 관리에 대한 비결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몇 등급으로 졸업하셨죠, 내신을? 일단 최종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 1.02, 01? 1.02. 뭐 이 정도였던 네. 것 같거든요. 이제 1학년 2학기 기술과정 과목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중국어 과목 빼고는 다 이제 1등급을 맞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제 많은 우리 학생들 들으면서 1등급? 이게 무슨 남의 나라 얘기인가? 남의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 들어보시면요, 정말 보통 사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성실하게 하셨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창체활동부터 해서 독서활동, 이제 이 봉사활동부터 해서,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이제 자율동아리, 정규동아리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중에서 교내대회는 좀 어떤 걸 나갔고, 네. 또 실제로 수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 저는 이제 문과였잖아요. 네. 그래서 문과였었지만,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문과를 생각했었지만, 저는 그 뭐 문과 대회 이것만 나가지 않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과 쪽 대회, 뭐 과학 토론 대회라든지, 뭐 발명품 대회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나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1회차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스터 붙은 건 정말 뭐든지 다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과학 탐구 토론 대회 뭐 그냥 그런 것들 다 나갔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특별히 있진 않았고,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수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따져보지 않았고, 웬만하면 다 나갔거든요. 실제로 뭐 수상을 못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기부에 기록이 없는 것들도 되게 많고, 네. 그렇지만 저는 정말 다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떨어지더라도 뭔가 약간 경험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토론대회에 나갔는데 입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를 통해서 조금 어떤 말하기 실력이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결국 남는 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수상을 못한다고 해서 막 엄청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 나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러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던 그 수상은 몇 개 정도 됐었어요? 상위 개수만 따지면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런 성적 우수상 뭐 이거까지 다 네. 합쳐가지고 성적 우상을 뺀다면, 뭐 교내대회 한다면. 네, 대회만 따지면은 한 3학년까지 해서 한 20에서 30개 정도? 그거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중에는 혼자 한 것도 있지만 네네. 친구들이랑 같이 한 것도 있죠. 네, 그렇죠. 팀으로 네. 한 것도 있었죠. 뭐 팀으로 한 거가 사실 되게 재밌긴 했었어요. 그 과정을 되게 즐겼던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게 팀을 하는 거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뭐 역사지리 캠프나 뭐 인문사회 캠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팀원들끼리 되게 뭐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나름 재밌기도 했었고, 이제 특히 또 이제 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이과 친구. 네, 그 친구가 되게 말을 재치 있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 되게 발표할 때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약간 청중하고 막 진짜 대화하는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저희끼리 막 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발표를 했었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회를 웬만하면 다 거기서 참여를 했고, 수상했던 고3 때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에서 개인과 그냥 단체로 했던 거 다 포함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문과 쪽에 계열만 한 것이 아니라 이과 것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해서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얻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세특이 보통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앞으로는 네.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네네. 전반적으로 뭐 자기 추천서, 교사 추천서부터 다 이제 폐지가 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특하고 이제 행동 특성하고 종합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세특을 했던 전략이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 사실 세특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학생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한 명의 학생은 되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수업도 잘 안 듣는데 성적은 잘 나오는 학생. 또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수업 시간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뭐 수업도 열심히 듣는데 성적은 조금 안 나오는 학생. 이렇게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들은 당연하게도 이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학생을 훨씬 더 선호하시거든요. 훨씬 더 우호적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한테 더 생기부 같은 거를 잘 적어주실 거고, 당연히 성적에 따라서 적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이게 제일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점수만 받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잘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이거를 수행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 이런 걸 할 때 뭐 학교 수행평가나 이런 걸 할 때 꼭 이제 진로랑 연관시켜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시아사의 뭐 그냥 동아시아사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저는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하나 쓰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쓰는 그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경제 경영을 희망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근대화 과정을 이제 경영, 경제 막 이런 시각에서 봐가지고 약간 케인즈 막 이런 입장을 들어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연관을 지으려고 해서 이제 뭐 케인즈 시각에서 막 그런 걸 바라보고 막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썼거든요. 융합을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분야가 진로랑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떻게든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쓰고 뭐 수행평가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추가적인 보고서도 쓰고 그런 것들이 저는 세특을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케인즈 시각에서 동아시아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했다는 그런 네네. 생각들은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일단은 논문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보긴 했었어요. 논문을 찾아봤어요. 네네. 네.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되게 많은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서 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제 근대화 과정 그거를 아까 그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경제학자의 입장들을 뭔가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조금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뭔가 이게 확실한 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좀 이제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누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했거든요. 책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책을 막 특별히 찾아본다기보다는 뭐 그냥 논문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논문 같은 거 찾아본다는 건 또 누구 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사이트 정도의 팁을 받았었죠. 어떤 사이트에 이제 논문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찾아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찾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쓰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검토를 맡으면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사 선생님께서 뭐 경제적인 내용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봐주시긴 좀 힘들겠죠.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내용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검토를 많이 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손 선생님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일단은 친구들은 일단 저를 약간 잘 모르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이름만 듣고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약간 공부에 미친 그런 학생, 네 그런 학생으로 이제 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좀 친한 친구들은 되게 약간 저를 엉뚱한, 네 그런 약간 좀 사람을 생각할 친구로 생각할 것 같아요. 엉뚱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약간 말하는거나 약간 그런 게 되게 조금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친해지면 되게 약간 정신을 놓고 막. 이렇게 막 약간 되게 막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인 것 같고 공부의 그것보다는 공부의 이미지보다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되게 멘탈은 약하지만 뭔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학생으로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멘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되게 선생님들한테 많이 의지를 좀 했던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감수성도 좀 있고 뭔가 그런 이미지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혹시 그럼 임원 경력 혹시 있으세요? 네 임원 경력은 뭐 임원 경력 정말 웬만하면 다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2, 3학년 때 학급 회장 해가지고 3년 내내 학급 인원을 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그 경제 경영 동아리 그 동아리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때 동아리 부장도 맡았었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학생회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했었고 전교회장도 사실 나가려다가 이제 그 동아리 부장이 겹치면서 뭐 둘 다 하면은 너무 공부에 지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건 하지 않았는데 정말 웬만한 임원 경험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3 내내 했던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동아리 부장도 하고 네. 그러면 한 8번 정도는 한 거네요? 최소? 5번 정도 같아요. 네. 5번 정도. 네, 이제 그 회장은 한 학년에 한 번. 한 번이니까 네. 5번 해서. 네. 그럼 동아리는 몇 번 정도 했어요?
동아리는 이제 2학년 때 그냥 한 학년 쭉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되게 얻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 진로랑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학급 회장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조금 뭔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동아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정말 제가 그냥 모든 거를 다 계획을 해서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긴 했었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상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 뭐 아이디어 같은 거 다 이제 제가 구상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일단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사실 전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아리 활동. 네, 그래서 뭐 이제 동아리 시간대만 뭐 어떤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저희끼리 한 게 뭐 이제 그 신문도 만들었었고, 학급신문, 경제신문. 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저희끼리 이제 따로 막 그 방학 때 한국경제 뭐 거기서 이제 주최하는 뭐 캠프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갔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뭐 동아리 부원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진로 설계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내신 관리도 네, 다 자기주도 하신 거네요. 네, 그쵸. 뭐 웬만하면 제가 그럼 내신 찾으려고 준비를 노력을. 그러면 얼마 전부터 시작하신 거죠? 또 시험 계획은 또 언제부터 했고? 일단 내신 준비는 이제 그냥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뭐 한 달 전 보통 이제 이 정도 하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5회 예복습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건 조금 별개의 얘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을 들어가는 거는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할 때 그 약간 전체적인 플랜을 좀 세웠어요. 시작을 할 때. 전체적인 플랜을 하면 그러니까 일단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국어는 이제 이 한 달 동안 뭐를 할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 뭐 교과서 10회독, 뭐 어떤 문제집 풀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걸 막 구체적으로 막 적어놨고, 막 수학도 막 문제집 막 그 종류 적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꼭 풀어야겠다라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플랜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래너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 단위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플랜을 세웠었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신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어려웠던 거는 자료의 부재? 자료의 부재.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1학년 때 이후로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온전히 혼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강을 들었지만 인강 사실 저는 이제 물론 내신 인강도 있지만 내신 인강 안 들었거든요. 그냥 인강 뭐 또 정시 인강 그거밖에 안 들었었으니까 내신은 진짜 완전히 혼자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자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면 되게 학원에서 주는 그렇죠, 자료들이 자료가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좀 불안하기도 했었거든요. 쟤네들은 되게 좋은 자료들을 봤는데 나는 저런 게 없으니까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결국 제 방법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좀 확신을 얻고, 저 자료 없이도 할 수 있겠구나. 네, 제가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저만의 방식대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학생이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렇죠. 한 과목을 위해서 어떤 3개, 4개씩 다니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네네네. 또 그 학원을 위해서 별도의 과외까지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 생각하실 때 학원을 꼭 다녀야 됩니까? 저는 사실 학원을 꼭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원에서 물론 당연히 도움을 많이 주죠. 뭐 자료도 주고 뭐 수업도 되게 분석해가지고 잘 해주시고 그렇긴 한데 전 학원을 꼭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학원을 다니면서 그 비효율성이라는 걸 되게 느꼈었고, 그래서 학원이 꼭 이제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혼자서 보고 혼자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런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결국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진짜 부족한 과목은 학원을 다녀야 되겠지만 이런 과목이 아닌 이상은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중학교 때 이제 엄마가 네네. 그러시잖아요.
좀 공부 좀 기본적인 걸 해야 되지 않겠니? 네네네. 그랬을 때와 네. 실제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막 이것저것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네네. 했을 때 엄마의 반응 어땠어요? 일단 사실 부모님께서 제가 막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막 공부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몰아붙이진 않으셨어요. 그때 뭐 중학교 때도 그냥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냥 뭐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기분 하신 나쁘지 것이지. 않게.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뭔가 압박을 받아본 그런 거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사실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뭔가를 하면은 되게 막 몰입해서 하고 이걸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뭔가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내가 혼자서 해도 이걸 잘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주시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걸 좀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러면 그런 부모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가 네네. 이 내신 1등급 네네. 그리고 수능 1등급 받았던데 네네. 많은 기여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못해도 한 5, 6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모님과의 뭔가 관계가 좋지 못했다면은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잡념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게 막 신경을 쓰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거 없으시게 그런 거 절대 없게끔 이제 최대한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에 막 그렇게 많은 간섭도 안 하셨고 또 이제 공부 외에 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차단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제가 고등학교 내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많은 학생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루 10시간 좀 공부했어. 네네.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휴대폰 꺼내서 이제 유튜브 딱 보는 차례 엄마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막.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하네요. 야! 아이고 네가 그럼 그렇지 하고 그냥 네. 갖고 들어왔던 과일상 내놓고 네네. 나가시면서 관계 틀어지는 경우. 네네. 네, 그런 경우인데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그 지표 같은 걸 좀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뭔가 플래너를 세워가지고 이걸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 시간 측정하는 뭔가를 수단을 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신뢰를 쌓아 가시면은 이제 그렇게 좀 쉬고 있는 거를 보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쉬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내신 관리에 대한 비결을 얘기했는데, 네. 그럼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럼 네네. 내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네.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수능은 사실 조금 결이 다른데 내신은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교과서로 이제 공부했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은 교과서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시중에 있는 다양한 좋은 뭐 문제집, 뭐 인강, 뭐 이런 뭐 아니면 기출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적이 오르고 하는 건데 내신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보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이제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하신 그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프린트물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거를 보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교과서를 많이 보시고 교과서, 프린트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필기한 뭔가 노트라든지 뭐 자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일단 개념을 쌓으시고 이거를 정말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학년 때는 한 10회독 10회독? 네, 10회독은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5회 예복습을 제외하고 그거랑 별도로 10회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총 15회독이네요. 네, 그쵸.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주요 과목 아닌 것들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기준에서는 중요한 과목이 아니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최소 5회독은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기본이 5회독입니다, 일단. 네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이거 그 회독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교과서랑 프린트랑 이것만 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차적인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하진 않았고 뭐 정말 기껏 참고해봐야 뭐 자습서
아니면은 수능 특강 뭐 이 정도? EBS. 네네. 이 정도만 참고를 했었지 정말 베이스가 되는 거는 이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많이 봐주시고 이제 그 교과서의 개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됐다는 거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개념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뭐 이제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평가 문제집을 푼다든지 라는 식으로 조금 문제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은 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별개인 거는 수학은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은 뭐 교과서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신에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프린트해서 주시는 그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적어도 시험 기간에 진짜 적어도 3회도 아무리 쉬운 거더라도 다시금 이제 3번씩은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 외적으로 이제 다른 문제집 뭐 자신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든지 아니면 뭐 아직 수준이 조금 아니라면은 조금 쉬운 문제집을 푼다든지 해가지고 많은 문제집을 조금 풀어보시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성적 상승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내신 관리 비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주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것만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미션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신에 관련해서요? 네, 내신 관리 비결. 네. 일단은 뭐 중학생이시든 고등학생이시든 최소 개념 1회독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1회독. 이번 일주일 동안. 일단은 그게 이제 사실 그 내신 그 개념을 보는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기는 해요. 어느 정도 이제 봤던 거니까 이제 이걸 회독을 거듭하다 보면은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하긴 한데 이제 사실 지금 거의 뭐 처음 보는 단계 뭐 그런 단계니까 이제 최소 그 모든 과목이 있어가지고 1회독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을 세우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각 과목당 한 번씩은 볼 수 있게 교과서를 한 번씩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플랜을 세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셨죠? 네, 교과서 그 개념 1회독만큼은 반드시 이번 한 주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총 4회기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줬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특별히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뭐 부모님이나 혹은 또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다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그런 말들을 좀 몇 번 들었거든요. 이제 이 수능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대입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사실 보면은 뭐 별거 아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산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말도 듣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 대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고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당연한 거고 그래도 어쨌든 이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 뭔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뭔가 좀 배출구를 좀 만들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배출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조금씩 원동력을 얻으면서 다시 공부하고 힘들면 다시 원동력을 얻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대입을 준비하시는 것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급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니까 잘 설명 잘 해주셨고요. 우리가 네. 이제 1회기부터 4회기까지 같이 한번 봤어요. 네네. 뭐 수능 만점의 비결부터 해서 학습 동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신에 대한 얘기, 네. 그렇죠? 그리고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 등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제목이 전체 큰 주목이 이제 제목이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손수아 멘토 같이 만나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지만 그 자기 주도 학습의 완성자다라고 저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주도 앞으로 이끌어내서 자기 조절을 가지고 학습 관리, 감정 조절, 그리고 시험 관리 등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기 주도 학습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언젠가 한 번쯤 해야 될 거라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그 습관을 바꿔주시고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단기적인 목표라도 좋으니까 그 목표를 지금 당장 써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